여러분은 빌런의 중요성을 알고 계시나요? 영화나 드라마를 구성하는 기본 축은 주인공에게 닥친 시련을 주인공이 어떻게 극복하느냐로 이루어집니다. 주인공의 반대편에 서서 주인공에게 시련을 안겨주며 그걸 보다 흥미롭게 이끌어가는 캐릭터, 그게 바로 빌런이죠. 어둠이 있어야 빛이 더 밝아 보인다는 말처럼 빌런은 영화 자체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긴장감과 생동감을 불어넣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마블 스튜디오의 10년 역사를 마무리한 작품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우린 히어로들의 말과 행동에 따라 웃고 울었습니다. 이토록 우리가 극에 몰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빌런이란 숨은 공신이 제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런 특집 2부작 중 일부로 야망을 실현시킨 빌런 두 사람을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히어로 영화 특성상 히어로가 이기고 악당이 지는 클리셰로 흘러갈 수밖에 없지만 제가 본 이 두 사람만큼은 일반적인 빌런의 패턴을 거슬렀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11호의 빌런으로 등장했던 제모남작. 돈도 권력도 초능력도 없는 일반적인 인간이 어벤져스를 상대로 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편견을 틀어버린 인물입니다. 함께 활동할 조직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 혈혈단신으로 어벤져스를 괴멸시켜버린 유일한 인간이었죠. 라그나로크 헬라와 엔드게임의 타노스가 자신의 가진 원초적인 힘에 의존해 어벤져스를 찍어 누르려고 했다면 제모남작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어벤져스를 괴롭힙니다. 아시다시피 제모남작은 소코비아 출신이고요. 어벤져스 2편 울트론 사건으로 인해 소코비아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제모남작 또한 그 수많은 피해자 중 한 명이었고요. 소코비아 사태로 인해 가족을 잃게 된 제모남작은 어벤져스를 증오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한 만큼 철저하게 복수해주기로 계획하죠. 그렇습니다. 복수. 즉 어벤져의 길을 가기로 한 거죠. 우리가 숱하게 본 어벤져스란 단어를 해석하면 복수자들이란 의미가 됩니다. 정의로운 자들이 사용한 어벤져스란 단어는 나쁜 놈들에 대한 복수를 의미하죠. 그렇다면 제모남작에 있어서 그 나쁜 놈들은 누가 될까요? 모든 이들에게 있어 영웅으로 칭송받는 어벤져스지만 한편으론 누군가의 삶의 터전을 무참히 짓밟은 무법자이기도 합니다. 어벤져스가 공공의 적이라 할 수 있는 울트론을 막고 인류의 평화를 지켰다며 수하마를 먹으면서 자축하겠지만 반대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남는 건 대체 뭐가 있을까요? 제모남작에게 남은 건 울분과 고통뿐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모든 걸 잃어서 죽을 만큼 괴로운데 원인을 일으킨 자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축하 파티나 벌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정말 속이 뒤틀렸을 겁니다. 내가 당한 만큼 니들도 똑같이 당해봐야 내 심정을 조금이나마 알 거라 생각했을 거고요. 제모남작은 히어로들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도록 끊임없이 의심하다가 스스로 자멸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한낱 인간으로서 복수의 야망을 보란듯이 실현해낸 제모남작은 MCU 영화 속 최고의 빌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히어로보다 월등히 강한 빌런의 등장. 이렇게만 영화를 만들다 보면 파워 인플레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마인부우로 끝났으면 좋았을 드래곤볼이 한도 끝도 없는 파워 승부로 치닫는 것과 같은 이치죠. 하지만 타노스는 달랐습니다. 인피니티 워 개봉 전 타노스가 나온다는 소식에 대부분 영화가 그랬듯 지구 정복을 꿈꾸는 빌런 타노스와 어벤져스의 싸움이 전부일 거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영화를 보니 머리를 세차게 얻어맞은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인피니티 워 타노스는 지구 정복이란 뻔한 목적의식이나 우주의 패자가 돼서 모두를 자신의 발 아래 두겠다란 이런 목적으로 활동하진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형성된 자신만의 신념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그런 인물이었죠. 대업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피니티 스톤만 얻고 살생 또한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건 가모라를 희생하고 소울스톤을 얻고 난 뒤인데요. 표정과 말투 등에서 엿볼 수 있지만 철저하게 구도자의 자세를 취하게 되거든요. 스톤을 다 얻고 막대한 힘을 얻게 된 타노스지만 그렇다고 어벤져스를 다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게 타노스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으니까요. 타노스는 철저하게 자신의 야망, 자신의 신념을 실현시키고자 스톤을 모았고 결국 핑거 스냅을 튕김으로써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키고 맙니다. 전 우주의 생명체를 반절로 줄임으로써 남은 사람들은 부족함 없이 살아갈 거라 타이탄 행성이 멸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끔찍하고 암울한 미래는 다시는 없을 거라 생각했죠. 우리가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귀농해서 농사나 지으며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은 것처럼
타노스 또한 자신의 업적을 마무리한 다음 농장으로 향합니다. 엔드게임 초반 토르 일격으로 타노스가 한 방에 죽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크리스토퍼 마커스 작가가 밝히길 어벤져스가 타노스를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타노스가 스스로 죽음을 허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톤을 파괴함으로써 한없이 약해진 상태였지만 타노스가 어벤져스를 상대할 수 있었을 만큼은 충분히 강했었다고 하네요. 타노스가 토르의 일격으로 죽임을 당한 건 자신의 야망을 다 이뤄서 이젠 죽어도 미련이 없던 상태라서 가능했다라고 덧붙였고요. 우리가 제모남작과 타노스에게 이렇게 특별한 매력을 느끼며 빠져드는 이유는 그들이 일반적인 빌런의 패턴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페이지 4와 5에 어떤 빌런이 등장할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모남작과 타노스 같은 특별한 매력을 지닌 빌런들이 대거 등장하길 바라봅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나마 괜찮게 보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2부에 다뤄주면 좋겠다 싶은 빌런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